안녕하세요. 2017년 사기암 진단 후 죽는 날까지 항암을 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병원 치료를 다 포기하고 자연치유와 대체요법으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병에 걸리지 않는 생강 코코아 건강법 이 책에 대한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리뷰하기 전에 한 가지 자랑을 할게요. 오늘 힐링 하시라고 제가 그림을 이렇게 앞에 내놨거든요. 이게 이 그림은 작은 아들 여친이 그린 거예요. 미대 나온 친구는 아닌데 이 그림을 취미로 한다는데 잘 그려요. 그래서 여러 개 그림을 그려놨길래 하나 골라 잡으라고 해서 제가 이거하고 또 이 고양이 그림 이거하고 골라 왔는데 이거 보는 것만 해도 또 힐링이 되죠. 그래서 가끔은 우리 아마누들도 갤러리 같은 데 가셔갖고 좀 그림 감상을 하는 것도 힐링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오늘 이 그림 제가 방송하는 동안 감상하시라고 앞에 내놓고 지금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나요? 잘 안 써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이 책은 우리 아마누님에게 선물 받은 책입니다. 이 책은 일본의 히라야나기 그 박사, 의학 박사, 가나메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쓴 책입니다. 이분이 생강에 관해서 일본에서 강연을 수백 회 하다 보니까 별명이 생강 박사라고 하네요. 이제 특히 우리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이 생강이잖아요. 그런데 웬 코코아? 생강하고 코코아의 조합. 저는 이 책에서 처음 봤어요. 저도 의아해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암에 좋다는 식품 중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식품이 마늘, 생강, 양파 등 몇 가지가 있죠. 마늘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네, 마늘로 항상 제가 흑마늘을 만들어서 생마늘을 많이 먹기가 좀 힘드니까 흑마늘을 만들어서 지금 바구니에 잔뜩 담아 놓고 하루에 못해도 2통을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식사할 때마다 1통씩을 먹고 저녁 식사는 거의 녹즙 가루로 먹으니까 아침 점심은 밥을 먹거든요. 그때마다 생강을 1통씩을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양이 엄청 많죠. 만약에 저걸 흑마늘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많이 먹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흑마늘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올려드렸는데 생강에 대해서는 제가 안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생강도 뛰어난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 따뜻한 차가 그리워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을부터는 좀 따뜻한 생강차를 마셔보자.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뽑았는데요. 생강에 관해서 어떻게 좋고 어떻게 먹는 것이 또 효과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강을 많이 먹으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생강으로 하는 요리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생강을 그냥 요리를 해서 씹어 먹기는 생강청 같은 것도 있고 생강 또 저것도 있죠. 이게 강정같이 바짝 말려서 설탕 입힌 거.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치를 담글 때 생강과 마늘을 그 전에 쓰던 양의 2배를 씁니다. 그래도 김치가 맛있어요. 그 외에는 생강을 많이 먹을 음식이 딱히 생각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날씨도 쌀쌀해지고 생강을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싶어서 하루 2잔 정도를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강의 효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강은 혈액순환을 3배나 원활하게 합니다. 3배씩이나 원활하게 한다는 건 우리 암 환우들에게는 엄청난 거죠. 우리가 사실 암 환자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고혈압에 효과적인데 생강과 플라바놀 파워로, 이 플라바놀은 그 코코아에서 있는 성분입니다. 파워로 혈압 강화제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인슐린 기능을 정상화한다고 했습니다. 인슐린 기능이 정상화된다는 건 우리 당뇨하고도 관련이 많죠. 원래 당뇨가 있는 암환우들이 많아요. 근데 당뇨가 있으면 암이 쉽게 안 잡힌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혈액 속에 당이 높기 때문에 이 암의 먹이가 혈액에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을 쉽게 못 잡는다. 당뇨 환자는 당부터 잡아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암, 당뇨 다 좋다는 얘기죠. 네 번째, 생강도 코코아도 암을 개선하고 예방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강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줄어들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콜레스테롤의 상태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뭐 생강이 어디까지 그 효능이 있는지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생강은 치매의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주 원인인 해마가 위축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50대 이후 좀 이제 치매를 예방해야 되는 나이가 되면 이 생강차를 많이 마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NK세포의 활동력 증가로 인플루엔자를 격퇴하고 꽃가루 알레르기도 개선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 NK세포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NK세포의 활동력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다가 좀 짜증나는 일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바로 생강차부터 한 잔 마시세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코코아와 생강의 조합은 자율신경 기능 이상과 우울증, 불면증까지 개선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코코아와 생강의 조합. 제가 이 생강은 순천에 우리 아마누님, 장사면 아마누님이 이거 보내주셨어요. 이 책이랑 같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생강은 말려서 빻은 거예요. 이 말려서 빻은 생강은 냉동실에 넣어놓고 제가 이 코코아는 별도로 사서 같이 넣어서 끓여서 같이 타서 먹는데, 이 조합이 자율신경 기능 이상과 우울증, 우리 암환우들은 대부분이 약간의 우울증을 갖고 있어요. 이 암이라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말 정신력이 참 웬만한 정신력으로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불면증도 우울증의 또 새끼예요. 우울증 걸린 분들이 불면증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개선시켜 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우리 암환우들한테는 굉장한 효과죠. 그 다음 아홉 번째, 요통, 두통, 무릎 통증의 원인인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 개선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통증 개선 효과는 당연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얘가 혈액순환을 3배나 원활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 통증이라는 건 혈액순환 장애거든요. 혈액이 확 돌면 통증을 많이 개선을 시킵니다. 그 다음 10번째는 냉증, 피부 미용에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생강은 순식간에 체온을 올려주고 코코아는 올라간 체온을 지속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생강을 이걸 제가 끓여갖고 보온병에 이렇게 부으면서 조금 남아서 우리 남편이 제 보온병에 나갈 때 이제 마시라고 이렇게 부어주는데, 냄비에 조금 남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냥 본인이 홀딱 마셔버렸어요. 근데 조금 마셨대요.
그런데 순식간에 이마에 땀이 막 쩔쩔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남편은 약간 열이 많은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열이 많은 체질이 생강을 먹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뭐 우리 암 환우들은 거의 다 냉성 체질들이 암에 걸리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많이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1번째, 살찐 사람은 신진대사를 높이고 체지방을 줄여준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신진대사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높아지죠. 그 다음에 이게 체온이 오르면 또 신진대사는 높아져요. 그러면 이게 대사가 잘 되니까 체지방은 또 당연히 줄여들 수 있겠죠. 그래서 체지방은 줄여준다. 이런 것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12번째는 장내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줄여서 변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는 것도 체온하고도 관련이 많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온이 올라가면 장내 유익균 늘어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체온을 올리고 그 부수적인 체온을 올라감으로써 따라오는 그 부수적인 이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원전 200년경, 기원 전 200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역사가 지금 뭐 2200년 전이네요. 중국 의학서 금괴요락이라는 책에는 임산부 입덧의 약으로 생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세기 영국에서 패스트가 유행을 했을 때 생강을 먹은 사람은 죽지 않았다고 해서 16세기 국왕 헨리 8세는 국민에게 생강을 먹게 하라고 권해서 생강 쿠키가 크게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생강 쿠키까지 해 먹지 않아도 우리 생강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 대표적으로 김치죠. 김치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 이런 거, 우리 사스는 일찍 졸업을 했어요. 코로나는 왜 이렇게 길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김치를 많이 드세요. 바이러스에 죽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김치가 이제 생강 마늘을 많이 넣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김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김치 수출량이 엄청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생강을 많이 먹으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외국인들도. 그 다음에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몸의 피부에 가까운 혈관을 확장해 주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데요. 생강을 데우면 그 진저롤 성분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으로 바뀝니다. 근데 쇼가올은 심장이나 위장 등 복부의 혈류를 높이고 온몸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냉한 체질이나 변비, 관절통 등의 통증을 개선하고 싶은 사람은 김치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보다 김치는 뜨겁지 않으니까 진저롤이겠죠. 생강에 그거보다는 따뜻하게 데운 쇼가올 성분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김치도 많이 먹으면 좋겠지만 특히 내장에 그 체온이 낮은 사람들은 이걸 차로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쇼가올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그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서 왜 코코아가 조합이 되어야 좋은지에 대해서 이 책의 내용을 잠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파나마 공화국의 산블라스 제도에는 쿠나 인디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혈압을 비롯한 생활 습관병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하버드대 의학부의 노먼 홀렌버그 박사팀이 그 이유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코코아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쿠나족들은 하루에 평균 5잔의 코코아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코코아에는 플라바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플라바놀은 혈관의 탄력성이나 확장성을 높이고 혈압을 낮춰서 혈관의 유연함을 얻을 수 있어 혈관 나이를 낮춰주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생활습관병이 잘 안 들어가는 거죠. 코코아는 가공 처리를 해도 이 성분이 크게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요즘은 코코아를 이게 약간 알갱이 딱딱한 걸 씹어 먹기도 하는데, 저는 먹어보니까 그게 이에 막 끼기도 하고 별로 너무 딱딱해서 조금 이빨에 무리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지금 코코아 분말이거든요. 근데 이 코코아 분말은 유지방이나 당분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코코아라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그냥 순수 코코아 분말입니다. 그리고 유지방, 당분이 안 들어가는 게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 이 저렴한 코코아 분말 사셔서 이게 얼마 안 줬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래 저렴할까 할 정도로 좀 저렴하게 샀던 것 같아요. 다만 코코아 성분은 그 유지방, 당분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시고요. 생강은 다양한 부위의 암에 관련한 유익한 실험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암세포를 자멸시키기도 하고요. 암세포의 전이나 증식을 예방한다는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코코아 역시 발암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에 대한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조합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생강은 순식간에 체온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코코아는 올라간 열이 오래 지속돼서 두 식품이 체온을 올리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 책에는 나옵니다. 외부의 열이 아닌 심부에서부터 체온이 올랐을 때 암이 어떻게 좋은지는 앞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침부에서부터 열이 오르는 게 좋은데 이 코코아, 생강 두 가지 조합이 심부열부터 올린다고 하니까요. 생강 코코아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생강 많이 나죠. 가을 되면 생강을 캐는 시즌이니까 지금 이제 좀 저렴하고 생강이 싱싱할 때예요. 좀 생강이 늦게 오래되면 이게 막 썩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강이 싱싱할 때 지금 요즘 많이 나는 요즘 생강을 사다가 깨끗이 다듬어서 슬라이스로 썰어요. 썰어서 말려 두세요. 말리는 건 제가 이렇게 썰어서 저는 이게 요 밖에 베란다가 좀 넓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햇빛에 빨래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걸어 놓는데, 이 말리는 망이 요즘은 저렴하게 많이 나와요. 인터넷에 이렇게 말리는 망을 사시면 망에 이렇게 3층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속에 좀 이렇게 펼쳐서 말릴 수 있는 공간이 3층이니까 많거든요. 그게 해보면 제가 약재를 말려보니까 하루면 거의 바짝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강을 이렇게 슬라이스로 잘라서 말려서 그냥 바삭바삭 할 정도로 마르면 굳이 막 냉동실 자리 차지 안 해도 돼요. 그냥 봉지에 잘 싸서 그냥 상온 보관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린 생강을 갈아서 먹어도 되지만 저는 말린 슬라이스 그대로 보관하면서 몇 쪽씩 넣고 물에 물을 먼저 끓인 다음에 그 이제 몇 쪽씩 넣고 물을 끓이죠. 이거는 지금 말린 생강을 갈은 거래요. 근데 이것도 보관하기에는 좋은데 그냥 말린 걸 보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끓인 다음에 생강 맛이 너무 매우면 조금만 넣으라고 해서 5g 정도. 많이 넣을수록 효과는 더 좋다고 하니까 매운맛이 괜찮은 분은 2배 정도, 10g 정도 넣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끓인 물에 당분이나 유분이 없는 순수 코코아 가루 5g 정도를 타서 여기에 넣고 미네랄 소금을 한 꼬집만 딱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마셔도 되고요. 단맛이 당기는 분은 그 꿀을 200ml 한 잔에 2티스푼 정도를 타서 먹으라고 이 책에 나오는데요. 이 책에서 나오는 건 뭐
암 환자를 위한 건 아니니까 저는 꿀도 단맛이 암에 안 좋다는 내용 우리가 잘 아는데 꿀은 또 암에 좋다는 내용의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꿀을 정말 좋은 꿀을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뭐 그걸 뭐 설탕을 먹인 꿀이냐고 물어봐도 아니라고 하면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꿀을 정말 믿을 만한 분이 제대로 설탕 안 넣은 꿀, 설탕 안 먹인 꿀, 그걸 하는 분을 아시면 그 꿀을 사놓고 조금씩 1티스푼만 넣어도 단맛이 나지 않을까요? 그래도 당분이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좀 걱정이 되죠. 조금만 넣어도 소금을 조금 한 꼬집만 딱 넣으면 단맛이 느껴질 겁니다. 설탕꿀이 아닌 좋은 꿀, 꼭 좋은 꿀로 쓰시고요. 특히 또 이제 오후에 졸림 현상이 있는 시각에는 코코아 대신 커피도 효과가 있다고 이 책에는 나오는데요. 커피 역시 다른 성분이 없는 블랙커피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가 막 땡기는 분은 생강하고 커피를 조합을 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커피보다 체온을 올리는 데는 이 코코아가 더 좋다고 나옵니다. 생강 코코아를 먹는데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고혈압 등으로 혈관이나 혈액순환에 관련된 병의 약을 복용 중인 분, 이런 분들은 이걸 먹으면 이중으로 먹게 되죠. 약하고 이거하고, 이것도 약처럼 이렇게 혈압을 떨어뜨리니까. 그 다음 당뇨병 등 혈당에 관련된 병의 약을 복용 중인 분, 이런 경우들은 혈압이나 혈당이 지나치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중복보다는 생강 코코아를 마시면서 매일 먹던 약을 하루 걸르면서 그날은 생강 코코아를 마시고 또 하루 먹고 생강 코코아를 마시고 하면서 또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원하는 그 혈압이나 혈당이 나오면 또 하루 더 끊고 약을 또 이걸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식품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먹는 식품으로 먹는 건 몸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데요. 약으로 먹는 건 독성을 남길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현상만을 눌러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고혈압이나 뭐 당뇨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차츰차츰 바꿔가는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지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건 MS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MSM도 상당히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되면 지혈이 안 돼요. 우리 아들이 늘 MSM을 제가 늘 먹으라고 하죠. 해독 기능이 있으니까. 애들은 나가서 뭐 yar라구진 거 많이 사 먹잖아요. 음식도.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라고 하는데 치과에 가서 이 치료를 하는데 지혈이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치과 원장님이 뭔가 혈액순환이 잘 되는 뭔가를 먹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MSM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했대는데 생강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혈액순환 이게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 MSM도 생강도 일단 한 일주일 전부터 끊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드시더라도 수술 앞두고는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임신 초기의 분이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분도 임산부의 체질에 따라서는 생강이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시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 생강 코코아는 8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먹일 수 있지만 어린 아기들은 좋지 않다고 나옵니다. 특히 꿀은 어린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맛에 노출되는 거, 사탕이든 꿀이든 단맛에 노출되는 걸 어릴 때부터 하면 나중에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의 입맛에 단맛을 가능하면 노출시키지 않아야 그 아이가 평생 동안
건강한 입맛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뇌 혈류를 좋아지게 해서 학습 능력을 증진시킨다고 하니까 생강 코코아 차를 학교 다닐 때부터나 마셔야지 그 어린 나이에는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암 환자는 암이 개선되는데 이 생강 코코아차가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했고요. 제 방송은 건강하신 분들도 많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암의 예방에 생강 코코아차가 좋다고 하니까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매일 2잔 정도,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잖아요. 제가 더울 때는 에시아티를 못 먹겠더라고요. 겨우 내에 에시아티를 먹다가 더워서 에시아티를 또 일시적으로 끊고 여름에는 못 먹었거든요. 이제는 또 생강 코코아 차를 매일 먹어보려고 지금 끓여서 보온병에 넣고 다니면서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이게 마시기가 훨씬 수월하죠. 뜨거운 걸. 따뜻할 때 그 쇼가올 성분이 우리 그 체온을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를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따뜻한 생강차를 또 특히 코코아를 넣은, 이거 꼭 명심하세요. 코코아 분말은 다른 유분이나 당분이 들어가지 않은 거, 순수 코코아 분말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마시는 습관을 하면 우리 암을 이겨내는데 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